가슴이 뜨거워졌다. 김유진의 나의 아침은 4시 30분에 시작된다.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잘 보내셨나요? 저는 바로 얼마 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거제도 2박 3일 여행을 준비하면서 도서관에서 읽기 좋은 책들을 여러 권 빌려와 많이 싸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표지 그림이 예쁜 이 책만 계속 가지고 다니다가 결국 다 읽지도 못하고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저자 김유진 변호사의 유튜브 영상들을 차로 이동하는 내내 꼼꼼히 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놀라웠는데 처음 인상은 정말 부럽다 였고 두 번째는 김유진 변호사니까 가능했겠지 였습니다. 하지만 한 다른 유튜버가 그녀의 영상을 보다가 자신도 아침 공부를 시작하여 여러 자격증을 땄다는 영상을 보니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아침부터 실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무슨 여행까지 와서 새벽에 일어나느냐며 핀잔을 주었지만 너무 해보고 싶은 생각에 숙소에 있던 책상에 앉아 블로그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본 것도 사진도 워낙 많아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늘 늦잠을 자다가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서인지 등이 아프고 피곤이 몰려와 책을 들고 침대에 누웠는데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습니다. 새벽에 핀잔을 주었던 남편은 그럴 줄 알았다며 웃었지만 저는 그래도 일어났던 게 어디냐며 툴툴거렸습니다. 아침에 좀 자서 피곤하진 않았지만 새벽부터 아팠던 등이 6시간 동안 차로 올라오는 사이에 악화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파스를 바르고 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길 바라며 알람을 맞췄습니다. 4시 30분에 알람을 맞춰두었는데 2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저에게 새벽 기상의 유전자가 있었나 봅니다. 사실 몇 년 전 대학원 졸업을 할 때 출근하면서 졸업 연주회 준비를 하던 몇 달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집 앞에 있는 연습실에서 새벽 연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2시간 연습을 하고 와 출근 준비를 하고 학교에 갔다가 퇴근하고 저녁을 먹은 후에 또 2시간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 덕분에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무사히 졸업 리사이트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시는 분들의 글을 읽으며 나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적이 많았는데 새벽 기상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은 절실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반 정도 남은 올해 안에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기로 했습니다. 책을 읽고 쓰는 일이 더 절실해졌습니다. 쉼없이 달려오는 동안에는 생각할 틈이 없었는데 휴가 덕분에 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여행의 최고의 수혜는 바로 이 책과 변호사님의 영상들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책도 조금 읽고 블로그 글도 쓰고 계획도 세워보고 올 초에 쓰지 못했던 올해의 기도 제목들도 적어보았습니다. 다이어리를 활용해야겠다는 결심만 하고 한두 달에 한 번만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운 후 빈칸으로 일관했던 반년을 돌아보면서 남은 반년은 누구의 탓도 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아직 습관이 되지 않아 새벽에 일어나 계속 앉아있으니 기지개가 켜고 싶고 등이 아파와서 책을 들고 또 침대에 누웠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서재라도 있으면 모를까 혼자 일찍 일어나 불을 켜니 잠을 못 자겠다고 불평하던 남편은 그런 저를 보고 또 웃었습니다. 내일은 절대 잠들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저자에 대한 소개가 늦었네요. 유튜브와 책으로 접한 그녀는 어린 시절을 뉴질랜드에서 보냈고 학창시절 외국 친구들에 비해 키가 작았지만 수영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녀의 새벽 기상은 아마도 그때부터였을 것 같습니다. 키와 체력을 극복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노력한 끝에 1등도 해냈다고 하니 그녀의 의지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 시험도 처음부터 바로 붙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악바리 근성으로 미국 2개의 주로부터 변호사 자격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대기업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수많은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이자 책을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책 역시 바쁜 변호사 일을 하면서 새벽에 쓴 것입니다. 영상을 통해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진지하게 이 책을 집필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아기를 낳은 기분일 것 같습니다. 저도 새벽 시간을 이용해 책을 쓰는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다. 책 속 부분입니다.
평소 일과나 직장 생활에서 크게 바뀐 것은 없었지만 단순히 하루를 조금 빨리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게 달라졌다. 아침에 회사에 지각할까봐 불안해하며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게 출근을 준비하며 내 상태를 점검할 수 있었다. 새로운 계절이 오면 옷장의 옷을 정리하듯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으로 나를 돌아보고 불필요한 걱정을 정리했다. 그러자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아무리 잠을 자도 쌓이지 않던 에너지가 충전된 걸까? 이렇게 보니 내 삶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새벽에는 생각보다 많은 일이 일어난다. 내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을 동안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미 도달한 채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들에게 새벽은 수면 시간이 아닌 활동 시간이다. 지금은 나만의 시차에 완전히 적응해서 어쩌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아닌 가끔 늦잠을 자는 사람이 됐다. 단순히 하루 이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는 루틴을 만들 수 없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규칙적인 생활의 기본이다. 이 기본에 익숙해지면 일상이 된다. 새벽 기상은 전날 밤부터 시작된다. 다음날 계획을 어떻게 세웠고 몇 시에 잤는지에 따라 아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는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그날의 스케줄을 돌아본다. 나의 플래너에는 오늘 몇 시에 기상해서 무엇을 했고 언제 출근했는지 그리고 이동 중에는 무엇을 했는지까지 써있다. 출근해서는 어떤 업무를 끝냈는지, 점심시간에는 무엇을 했는지, 퇴근 후에는 무엇을 했는지도 확인한다. 그리고 전날 작성한 리스트에서 오늘 한 일을 두꺼운 검정 펜으로 줄을 그어 지워버린다. 저자는 새벽 시간을 무조건 공부만 하며 보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운동도 좋고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실제로 그녀 역시 시간을 쪼개어 운동을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림 그리기나 음악 듣기와 같은 자신을 돌보는 취미생활도 합니다. 영어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원서도 즐겨 읽고 그녀가 좋아하는 영상 편집도 합니다. 새벽 시간을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늦은 약속이나 업무 혹은 가족과의 시간 등입니다. 가족과의 시간은 꼭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남의 눈치 때문에 자신의 시간을 갉아먹는 것은 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그런 단호함이 없이는 새벽 기상을 계속 실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저녁보다 좋을 것 같다고 여러 유명인이 쓴 글을 인용하여 역설했지만 제 생각에는 어느 시간대이냐보다 오롯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언제인지 알고 그때를 노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녁 시간에 집중이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생업에 따라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늦은 오전 시간이 한가한 이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를 관찰하며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을 줄여 보다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청건의 약속 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